안녕하세요. 쫄정호법 이영철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10월 26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네요. 바로 해설 강의를 올리려고 했으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진정을 하고 가답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는 합격이다, 나는 떨어졌다, 막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혼돈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합격자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한두 문제 정도에 부족하신 분들은 논란이 될 문제도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하면서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네요. 35의 시험 자체가 상당히 우리 공법 시험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지옥 문제 20문제, 천당 문제 20문제, 자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천당 문제인 20문제만 풀고 오십시오. 지옥 문제 20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셨나요?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문제 난이도 분석을 한번 먼저 해보고 그리고 문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5회 부동산 공법 난이도 분석을 했는데요. 41번부터 80번까지 총 40문제였습니다. 이 분석은요, 많은 학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석은 쫄지마 공법 수업을 들으신 분들을 위주로 한 분석표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문제 내용에서 이렇게 보니까 극상들이 좀 앞에서 좀 보이죠? 자, 이 극상이라는 말 자체는 아예 풀지 말라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나라 말인데 외국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풀 필요가 없는 문제. 자, 그런 문제가 봤더니요. 42번, 45번, 60번, 63번, 64번, 69번, 70번, 71번, 77번, 79번, 80번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79번, 80번 문제가 농지법인데 농지법은 한 문제는 맞출 수 있고 한 문제는 맞출 수 없고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두 문제 다 맞출 필요가 없는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 이게 좀 어찌 보면 지난번 시험보다는 좀 약간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보면 상급 문제가 보이죠. 자, 상급 문제는요, 공부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런데 이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즉, 이 상급 문제를 공부하게 되면 다른 공부, 즉, 중개업법이나 세법, 공시법, 자, 이런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하겠죠? 자, 그래서 솔직히 할 필요가 없는 문제, 찐거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9번, 56번, 62번, 66번, 74번, 75번, 78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중급 문제인데요. 중급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게 있죠. 키워드 그리고 바로 마지막 파이널 백제 그렇죠? 자 그리고 뭐 동형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은 진도별 모의고사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만 파라. 그런데 어디든지 하나만 파고 보면 이 문제가 또 이 문제고 이렇게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문제들을 보면 알 수 있는 문제가 중급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급 문제는 41번, 43번, 44번, 46번, 47번, 53번, 57번, 58번, 67번, 68번, 72번, 76번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하급 문제입니다. 자, 하급 문제는 척 보면 앱니다. 이 뜻이 아니라 딱 보면 압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문제가 48번, 50번, 51번,
52번, 54번, 55번, 59번, 61번, 65번, 73번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표로 한번 봤더니요. 이렇게 나왔네요. 극상이 11문제, 상급이 7문제. 그럼 총 18문제는 우리가 풀 필요가 없는 문제였고요. 중급이 12문제, 하급이 10문제. 그래서 22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약간의 응용이 있더라도 좀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슷하죠? 극상과 상은 지옥이라고 보고 중급과 하급 문제를 천당으로 온다면 지옥 문제가 18문제, 천당 문제가 22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 중에 한 2문제 정도는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공부를 했는데 전혀 나는 잘 모르겠다는 지옥적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20문제, 20문제.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극상이나 상급 20문제, 중급, 하급 20문제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극상하고 상급은 아무리 공부해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극상 문제 상급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공부하지 맙시다. 중급과 하급, 진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그죠? 그것만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공법 시간을 짧게, 그리고 공법을 많이 하지 않고도 즐겁게 하면서 20개만 마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만든 쫄지마 공법.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학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고 복잡한 개념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서 접근해 나간다면 시험에 필요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쫄지마 공법입니다. 자, 이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쫄지 마시고요. 하라는 것만, 진짜 필요한 거, 시험에 나올 것만,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 다른 어려운 부분들은 아예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는 걸 이번 시험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내년 36회 마찬가지입니다. 자, 합격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그렇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만 아직 좀 부족해서 그래도 36회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진짜 이것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글자입니다. 쫄지마 공법.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40문제가 어떤 게 출제가 됐는지. 자, 우리가 시험은 보기는 봤는데 뭐가 나왔지? 아직 좀 잠깐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내용을 좀 한번 보면서 왜 극상인지, 왜 상인지, 왜 중인지, 왜 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볼게요. 41번 문제는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요, 용어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어. 오랜만에 나온 문제네요. 용어 문제.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옳은 것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용어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용어를 공부했는데요. 그 중에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라고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응용 능력이죠. 자, 행정청이 설치한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자, 행정청이 설치한 공공묘지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은 다 뭐가 되죠? 공공시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동묘지라는 게 있는데요. 무용고자들. 자, 이런 분들이 사망을 했을 때, 일단은 가족이 없으니까 묘지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무용고자를 위해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행정청이 설치한 공동묘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역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일단은 O. 자, 2번은 성장관리계획에서 남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라고 됐는데, 자, 성장관리 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죠. 뭐하고 관리 있습니까? 성장관리 계획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와 관련된 문제는 기반시설 문제가 나왔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는 기반시설입니까? 기반시설이 아닙니까? 당연히 기반시설이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정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그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용이한 지역에서 하는 겁니까? 자, 이건 이제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자, 근데 곤란하다는 것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는 소리는 땅이 없다는 거죠. 땅이 없다는 것은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라 뭐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뭐 답은 1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 중급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자, 42번 문제는 틀린 거 골라라 그랬는데요. 일단 문제 자체를 딱 보더라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상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3번 문제는요. 도시군 계획인데, 자,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기본계획 플러스 무슨 계획입니까? 그렇죠.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기본계획 플러스 관리계획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 찾아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1번 문제 보면은 광역하고 기본이 다르면은 당연히 광역이 우선이다. 자, 2번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2번 문장은 생활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이 생활권 계획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약간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물음표 쳐도 돼요. 자, 3번은 시장 군수가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들여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인 경우에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에 승인 문제가 생기는데 항상 심의는 거쳐야 되죠. 자, 네 번째 문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주민이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었죠? 기, 지, 산, 입, 신, 용이죠. 자, 기지산입까지는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거고, 신용은 바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 관련돼 있는 위반을 제한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기지산입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경우가 공공청사의 설치입니다. 그러면 공공청사는 뭐에 해당될까? 기반시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번 문장은 광역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조속히 위반을 해야 될 때는 함께 위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본다면 답은 당연히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44번 문제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지형도면을 고시 한 날이지 다음 날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2번은 수시와 관련된 문제인데 수시에 관련된 것은 3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죠. 자, 3번 문제는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대요. 직접 위반하면 누가 작성해야 돼? 직접 해야지, 장관이.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시장 군수가 나왔는데 지구 단위 문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는 내가 지킨다 그랬죠? 그래서 유일하게
지구는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5번 문장을 보니까요. 5번에서는 시도지사가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결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는 당연히 장관하고 뭘 해야 되겠어요? 협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중급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45번 문제를 봤더니 어머나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와 있고 이건 뭐 혁신이고 복합용도 일단 나오면 이것은 뭐예요? 바뀐 법률에 근거해서 나온 거겠죠? 그럼 모르면 이건 물음표 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 자체도 역시 뭘로 보시면 되겠어요? 극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46번 문제입니다. 46번 문제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옳은 거 찾으라 그랬네요. 자, 1번은 매수청구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매수청구는 10년이 지난 경우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때는 중요한 경우가 인가 없애야 되고, 그렇죠?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인가만 있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두 번째는 공동구 문제가 나오는데 공동구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가스관, 하수도관이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택지개발지구와 관련된 것은 개발을 해야 될 곳이고 새로운 개발지역이니까 당연히 공동구 설치 대상이 될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200만 제곱미터가 초과됐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네 번째 문장은요. 효력을 잃는다 그랬고 효력을 잃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은 20년이 되는 다음 날인데 그런데 다음 날이란 말이 없으니까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문장이 나온대요. 5번 문장에서는 건물만 소유한 자도 당연히 해제를 위해서 이반을 신청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건물만 소유한 자는 지상권자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가 돼야 되지 건물만 소유한 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답은 3번이 옳은 문장이다. 이렇게 보겠죠. 자, 어찌 보면 이것도요. 조금만 보면은 학급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5번하고 헷갈릴 수 있을까봐 제가 중급 문제로 집어 넣어놨습니다. 자, 47번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 문제를 냈고요. 그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돼서 옳은 건 물어봤는데요. 자, 1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도시군 계획사업이고 도시군 계획사업은 허가하고 상관이 없죠. 인가가 나와야 되니까요. 자, 2번이 나왔는데요. 자, 2번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준공검사 문제였는데 준공검사는 건물 토토토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 중에 물건 쌓기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준공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았대요. 근데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사용할 수 있다. 준공검사도 뭐예요? 그렇죠? 역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하나만 받으면 또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장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5%의 축소가 나오는데 축소가 나오면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죠. 신고 규정은 재해복구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에서 1개월의 신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규정도 해당하지 않죠. 자, 그리고 4번 문장에서 중요한 경우인데요. 4번 문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허가, 불허가와 관련된 것은 15일 이내에 한다는 사실. 이걸 보고 답을 바로 4번으로 간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숫자와 관련된 내용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아라고.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문장에서 집착을 하다 보면 바로 4번으로 정답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인 것은 기간을 제외시켜야 되지 포함시키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심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하고 협의를 오랫동안 해버리면은 결국은 15일 같은 건 금방 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외시키고 갈 수밖에 없다. 자, 5번째 문장은 장관입니다. 그럼 장관이 지구 단위 구역에 대해서 제한 가능하죠? 자, 그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한할 때는 심의 문제가 생기지만 연장을 하는 경우에서는요. 당연히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 답은 2번으로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솔직히 15라는 숫자 때문에 상급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통역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많이 좀 볼 수 있는 문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중급으로서 2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는 제가 하급이라고 썼네요. 자, 여기는 용도 지역에 대해서 옳은 것 찾아라 그랬는데 왜 하급인가? 자, 1번 문장에서는요. 용도 지역은 이름이고 이름은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 지역은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경우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거가 있고 산업유통이 있고 관광휴양이 있습니다. 자, 이게 2개 이상 있으면 복합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거 외운 경우에 대해서는 특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산업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공유물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공업과 유통과 물류 형태가 되니까 상업지역이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장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문장에서는요. 바로 바다인 경우에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대요. 자,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위반이나 결정 절차 없이 그렇죠. 그래서 옆 지역하고 똑같은 걸로 지정된 걸로 간주되는 거고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면 안 되죠. 근데 제가 하를 쓴 이유가 5번이에요. 5번을 보시면은요. 자, 농지법인데 관리지역이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이 됐대요. 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됐다는 것은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관리지역이 보전산지로 가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때는 꿀벌 키울 수도 있고 농사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자연환경 보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면 당연히 농림지역이 돼야 되겠죠. 답은 5번. 그래서 이것은 하급으로 제가 본 겁니다. 자, 49번 문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문제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옳은 것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솔직히 이 문제도 내용 자체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렇죠? 뭐 3번도 뭔 말인지 모를 것 같고 4번도 잘 모르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5번은 알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안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약한데 2번인 경우도 역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사실 그렇죠? 그랬을 때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나머지는 좀 이제 모르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1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제가 극상보다는 조금 공부하면 그래도 좀 알 수 있지만 상급 문제로서 이건 찍으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극상 문제나 상급 문제는 뭐 구분한다는 것도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건 상급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의 형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죠. 자, 50번 문제는 제가 하로 다루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세분화되어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됐죠. 자, 앞에서도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련돼서 상업지역이 아니라 공업지역의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유통이나 물류기능에 의해서 판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가 개발진흥지구가 또 나와 있네요. 근데 이 개발진흥지구에서 세분화되는 경우가 바로 일단은 특주산 관복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인데요. 어쨌든 중요시설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암기보다는 암기는 하되, 빨리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암기는 하되,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씩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죠. 자, 51번 문제도 제가 하루 놔뒀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개발 및도 관리구역과 관련된 문제로서 틀린 문장 넣어놨는데요. 일단은 여기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틀린 경우에는 틀린 것만 찾으면 된다 했잖아. 이건 확실히 틀렸어. 그러면은 그걸로 보면 될 수 있는데요. 자, 1번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2번은 개발 및도 관리구역은 일단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하니까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건 당연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개발 및도 관리구역은 시, 군수, 육장이 만들기 때문에 지방의 심의를 거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 및도 관리구역에서는 50% 내에서는 건폐율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강화시킨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리고 둘은 절대 함께 지정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52번 문제도 제가 하루 넣었습니다. 자, 52번 문제는 성장관리계획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성장관리계획에서 30% 이하에서 문제는 건폐율 완화입니다. 자, 성장관리계획은 다 완화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폐율 완화도 있고 용적률 완화도 있는데요. 자, 근데 계획관리지역과 관련된 것은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이리 오세요에서 125%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외에는 건폐율만 30%예요. 그런데 그 외가 보전을 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외가 어디겠어요? 여기는 녹관 농자니까 보전 녹지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전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보전. 근데 보전이 들어가는 거 답이 3번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국토계획법은요. 12문제가 출제되는데 쉽게 출제되면 10개 정도까지 맞춰야 되고요. 좀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은 7개에서 8개 정도에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7개에서 8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춰줬으면 하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문제부터는 도시개발법의 문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동의자 수의 산정과 관련된 문제로 옳은 것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장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건데요. 자, 일단 도시개발법 그러면은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 수인이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표 1인이라는 문제가 전제된다 그랬고요. 그런데 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죠? 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각각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대표가 아니라 각각 문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된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번과 3번 내용인데요. 자, 2번은 1인이 2개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를 하고 있네요. 혼자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한 명으로 본다. 맞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2개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똑같습니다. 자, 공유자가 똑같으면은 이때도 역시 한 명으로 봐야 되겠죠? 각각으로 보면 안 되겠죠.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는 문장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급 문제도 될 수 있고 어렵다 보면 상급 문제도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하로 했습니다. 자,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도시군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공도 될 수도 있고 사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과 사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해당될 수가 있어요. 자, 1번은 공이죠. 자, 2번도 공이죠. 3번도 공입니다. 자, 4번은 민간이 4가 되겠죠. 5번도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경우는요. 이 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바로 수용 문제가 아니라 전부 환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전부 환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조합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수용이나 사용 방식에 의해서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답은 5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5번도 제가 하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공사입니다. 자, 공사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요. 자, 발행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대요. 근데 공사는 보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보증에 대한 내용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답은 1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6번 문제는 환지 방식으로서 틀린 것하고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은 조금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장이 나올 때, 자, 5번 문장은 조금 알 수 있죠. 소멸하면은 언제 소멸한다? 끝나는 날 소멸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은 5번은 옳은 문장인데요. 아쉽게도 틀린 문장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상급 문제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4번 문장에서 바로 임대료의 감액 청구 문제가 됐을 때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7번 문제는 중급으로 제가 나열했죠. 자, 이건 조합 문제인데 조합은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일단 조합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자, 정관을 작성하는 형태인데 자, 조합인데 여기는 개발조합이라 했죠. 기억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7자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이상? 그렇죠. 7명 이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2번 문제는 경미한 경우는 신고한다 그랬는데 자,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공을 변경하는 거라 했죠. 사무실이라든가 공고 방법 변경인데 여기는 청상이라고 내렸으니까 신고 규정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때는 다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문장에서는요. 다른 조합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입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른다면 물음표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은요, 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인데 대의원의 문제가 있고요. 개발조합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을 둘 수 있다죠. 그래서 임의적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5번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 수업 시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하는데요. 그런데 도시개발조합만은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로부터 상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1번, 2번, 4번, 5번이 틀렸으니까 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8번도 제가 중으로 나열했습니다. 시행 방식의 문제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행자가 국가입니다. 자, 국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 되면 무조건 환지로 가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전부 환지로 간다, 전부 환지로 간다. 자, 이런 문장까지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인 경우에서 전부 환지를 혼용 방식으로 갈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니을번이라는 방법은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니을번을 다 빼버리면 기억 디귿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인데요. 자, 니은번인 경우에는 수용 사용 방식 다음 단계는 무슨 방식이에요? 그렇죠? 혼용 방식이죠. 그래서 혼용 방식으로 하든지 안 되면 그냥 전부 환지로 가든지.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는 일단은 혼용 방식으로 가고 안 되면 그죠? 6시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환지로 싹 끝내버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도 전부 환지로 하고 혼용 방식도 전부 환지로 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9번 문제부터는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입니다. 자, 그러면 58번까지는 도시개발법 문제인데요. 자,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험이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도시개발법은 어렵게 나오면 2개밖에 못 푼다 그랬어요. 그런데 좀 쉽게 나오면 4개까지도 풀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시험이 딱 이렇게 한 4개 정도까지 풀 수 있게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도시 및 주관정비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6문제 중에서 2문제 건지면 그걸로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3개, 4개 절대 건질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59번 문제 봤더니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하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은 지상권자고, 지상권자가 나오면서 재건축이 나오면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59번에는 당연히 5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60번 문제 보세요. 일단 뭐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러면 이런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극상 문제. 빨리 넘겨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풀 필요도 없습니다. 자, 61번 문제 역시 제가 하로 넣어놨죠. 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의 시행 방법이었고 해당하지 않는 것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은 1번 문장을 보게 되면은 주관경 개선 사업인데 주관경 개선 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지도 할 수도 있고요.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 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뭐가 빠진다 했어요? 그렇죠. 오피스텔은 빠진다 그랬죠? 자, 그리고 재개발 사업인 경우는 2가지밖에 안 됩니다. 환지와 관리 처분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환지 관리 처분 나왔네요. 자, 재건축 사업도 역시 관리 처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피스텔 나온다 그랬죠. 근데 무슨 지역에서만 나온다 했어요?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서만 문제된다 그랬죠. 답은 5번. 자, 이 문제도 역시 하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걸 몰랐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조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였다. 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을 안다면 5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역시 이 정답을 푸는 데는 하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62번 문제는 조합 설립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원래 조합 설립과 관련된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경우는 쉽게 나오지만 어렵게 나오는 건 상당히 어렵게 많이 나옵니다. 조합 설립에서 지금 옳은 거 물어봤는데요.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도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은 재개발은 되지만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 있었죠. 2년 이내 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신청이 내용이 유법이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재개발은 가능하지만 재건축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백제라든가 그리고 동형모의고사 이런 곳에서 많이 출제를 했는데요. 살짝 어긋났네요. 그 위에서 출제가 됐었죠. 자, 그래서 바로 3년 이내에 들어가는 문장에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고 그 바로 윗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제가
극상 문제보다는 상급 문제로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 2차 하신 분들은 이 문장 꼭 한번 보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인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서는 2번 문장이 뭔데요? 자, 2번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 문제였는데 항상 토지 등 소유자는 얼마의 형태에서 이루어진다 했어요? 4분의 3이고 그렇죠? 그리고 토지 면적은 2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3번 문장은 토지 등 소유자한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30인이 아니라 20인 미만인 경우죠. 그래서 20인 미만인 경우. 자, 4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할 건지 말 건지 문제인데 여기서는 통지해야 된다는 거고 5번의 문장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 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자, 제공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후의 형태에서 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상급 문제 이렇게 두각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3번 문제는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문제는 자, 이거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바로 뭔 말이지? 라고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극상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64번 문제인데요. 64번 문제는 우리가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 토지 등 소유자 문제 나왔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우리는 알죠. 다음 날부터 90이라는 거, 손실보상 협의는. 자,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그런 형태인데, 제가 시험 볼 때 기억, 니은, 디귿 나왔는데 뭔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5번 기억, 니은, 디귿으로 찍어라 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공법 문제들이 그런 식의 문제를 싹 벗어났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기억, 니은, 디귿으로 찍으신 분들은 다른 데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법 문제에서 많이 틀렸을 겁니다. 아쉽게도. 근데 그 문제들이 거의 다 상급 문제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뭐 보나마나 틀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좀 상급에서 좀 더 올려서 극상화시켜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4번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을 정답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극상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모르면은 5번 찍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괜히 고민할 필요는 없겠고요. 아니면은 뭐 놔뒀다가 가장 적은 번호로 찍을 수도 되는데 자, 그런 경우는 좀 시간 관계상 많이 어렵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5번, 저 같으면 그냥 5번으로 찍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6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4번 문제까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제가 두 문제 맞히면 다행이라고 그랬죠? 자, 역시나 두 문제 맞출 수 있게끔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개발법 4문제 그리고 정비법 2문제 이 정도에서 6문제까지 맞출 수 있어요. 절반은 맞췄죠? 그 정도는 맞출 수 있게끔 됐으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65번 문제는 이제 주택법입니다. 주택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간시설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기간시설에서 옳지 않는 것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기간시설이라는 것은 연결이 필요한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필요한 시설들은 바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그리고 지역 난방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4번에서 말하는 어린이 놀이터. 자, 어린이 놀이터는 있으면 편리한 시설이니까 무슨 시설에 해당한다? 그렇죠. 여기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66번 문제입니다. 자, 66번 문제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문제로서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보통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문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에게 쉽게 좀 출제가 된 문제들이 좀 있었었는데,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1번 읽어봤을 때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문장 중에서는 우리 기출문제나 이런 데서 좀 나왔던 문장이에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자, 세 번째는 분할이 나오면은 몇 백이죠? 그렇죠. 600세대 이상인 경우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옳은 문장이 되는데 4번 문제가 보니까 공사예요. 우리가 공사는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공사가 승인을 받을 때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공사는 꼭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번하고 1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거고요. 특히 5번과 관련된 거 또 숫자 문제 나와 있죠. 14일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보니까 이게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애매한 문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상급 문제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답은 1번이었었죠. 변경 승인 문제인데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변경 승인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변경 시에도. 자, 그래서 일단은 1번, 5번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고 이런 문장들은 일단 상급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자, 67번 문제는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문제였고요. 자, 이 문제는 중급 문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축을 시킬 때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자, 중축을 시킨데 우리는 중축 그러면은 15라는 숫자를 본다 그랬죠. 층수도 15층, 퍼센트도 15%. 그렇죠? 자, 그리고 연도도 1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중축할 때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 층까지 할 수가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15층 미만이니까 14층이 되겠죠. 14층 이하인 경우는 2개 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급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하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조금 외웠다든가 이런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중급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자, 68번 문제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장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5번을 보시면은요. 5번은 주택법에 취소가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죠?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역시 이 문장에서 5번은 틀린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4번 문장 같은 경우 잘 모를 것이고요. 그리고 3번 문장도 마찬가지 문장이고 자, 2번 문장 역시도 마찬가지 문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1번에 봤더니 하나의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소형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럼 이건 확실하게 옳은 문장이잖아요. 답은 1번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문제였죠. 자, 69번 문제는 사전 방문. 이건 공부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틀린 거 골라라는데 그럼 이건 뭐 읽을 것도 없죠. 그냥 극상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70번 문제 입주자 저축. 자, 입주자 저축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로 청약 저축이죠. 자, 청약 저축과 관련된 문제도 역시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것은 5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만 계좌 가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지 않았던 문장들이 지금 출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틀린 거 골라라 그랬는데 이것은 역시 모르는 문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것도 제가 극상 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71번 문제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정해진 사항이 뭔가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상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런 것도 찍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냥 5번으로 찍어버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답이 5번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또 답이 3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출제가 이번에는 많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찍으면 거의 5번이 답이었는데 이번엔 다 비껴나갔어요. 그래서 출제하신 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들었나 전부 이렇게 비껴나갔다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자, 72번 문제입니다. 자, 72번 문제부터는 이제 건축법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71번까지 주택법 문제였는데 보통 주택법 7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 3개 정도까지, 그렇죠? 3문제 정도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도시개발법을 좀 쉽게 내줘서 이렇게 도시개발법 쪽으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해줬고요. 그래서 주택법을 난이도를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2번 문제 보겠습니다. 72번은 대수선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대수선에서 옳지 않는 것 하고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대수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볼 때 기본적으로 대수선은 내기, 바보, 지주였죠? 그리고 경마였습니다. 자, 그리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단은 증설 해체가 나오면은 이건 숫자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고요. 그런데 수선 변경에 대해서는 숫자하고 상관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숫자하고 상관이 있는 경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기, 보지, 마, 3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보가 나와 있고 보가 나와 있는데 변경이 나왔으면은 숫자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겠죠. 몇 개 이상? 3개 이상.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두 번째 문장에서는 기둥이 나와 있고 기둥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숫자하고 상관이 있는 경우 있었죠? 자, 그러면은 숫자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3개가 나오고 3개를 수선하는 경우 맞죠? 자, 내력벽을 수선합니다. 내력벽인 경우에도 숫자인데요. 벽면적인 경우에서 구성될 수 있는 경우와 마감재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30제곱미터 이상이었죠? 30 수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피난계단인 경우에는 주계단에 특별 피난계단 문제가 생기고 바닥에가 우리가 방화 문제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 피난인 경우에는 수선 변경일 때도 숫자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무조건 대수선 맞습니다. 증설은 대수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학급 문제나 다름이 없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대수선은 계속 강조를 많이 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포기를 좀 했다든가 살짝 애매했다든가 할 것 같아서 중급으로 그냥 넣어놨습니다. 솔직히 중급이나 하급은 꼭 맞춰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구분해야 될 문제는 아니죠. 천당 문제이기 때문에. 자, 73번 문제는 하급으로 넣어놨어요. 조경의 문제가 있는데, 자, 조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 것 많이 이야기했죠. 이미 나무가 존재하면은 설치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녹지 지역이죠. 자, 공장이라든가 물류시설 역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류시설인 경우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74번 문제가 되는데요. 74번 문제는 공개공지 문제고 공개공지와 관련된 문제로서 옳은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공개공지도 조금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1번과 관련된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일단은 공개공지는 설치가 되겠죠.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와 관련된 문장은 모든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의 건축조례에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것은 일단은 옳은 문장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문화행사, 판촉행사는 60일의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5번이 울타리나 담장, 시설 설치, 출입구의 폐쇄 등으로 하여
공개공지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원래 제한할 수 없죠. 그렇죠? 제한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자, 일단은 그런 신고 기능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뭐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예 제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한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가야 되겠어요? 3번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5번이나 3번이나 이런 부분에 좀 헷갈릴 수 있을 듯 해서 이 문제는 상급 문제로 그냥 구분을 했습니다.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75번 문제는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안전영향평가 그러면은요, 일단은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 1번 문제를 봤더니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플러스 16층 이상인 경우에 안전영향평가 실시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경우에는 여기서는 허가 전에 해야 되는 거지 허가 이후에 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형태인데 솔직히 2, 3, 4, 5번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5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죠. 그래서 5번 내용에 보면은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에 해당 항목, 자,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A, B, C, D로 받아야 되는데 A, B를 받았다면 그러면 굳이 A, B는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옳은 문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진도별 모의고사 할 때요, 8주차에 문제에다 이 문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문제를 좀 보셨더라면은 이 문장을 좀 맞힐 수 있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좀 약간 이 문제는 뭐 상급 문제나 극상 문제 형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상급 문제로 넣어놨습니다. 자, 76번 문제는 건축법령상의 건축 허가 제한과 관련된 문제를 옳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제가 이건 중급 문제로 나열을 했는데요. 자, 일단 도지사는 지역 계획에 따라서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한권자와 관련된 것은 도지사도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랬는데요. 자, 2번 문장에서 심의를 거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3번 문장에서는요, 모르면 뭐라 그랬어요? 2년이라고 그랬죠? 연장 나오면 몇 년이라고 했어요?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연도 공식 있었죠? 그래서 결국 답은 3번. 이래서 제가 중급에다가 놓는 겁니다. 자, 4번 관련된 것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문제에서 제한, 목적, 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중요한 경우에 대해서는요, 제한을 한 사람은 통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고는 제한을 당한 사람, 허가권자가 한다 그랬죠? 자, 5번 문장에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77번 문제 보시면요. 77번 문제는 일단 보더라도 당황스럽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극상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78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진 능력 공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는 그 건축 허가의 건축물과 관련돼서 구조 안전
확인이죠. 자, 그때는 높이는 13m 이상이라고 돼 있고 처마 높이는 9m 이상이라고 돼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10m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4번과 5번인데 4번, 5번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4번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왠지 그럴 것처럼 보이죠. 자, 5번도 국가적 문화유산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자, 이것도 왠지 그럴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4번과 5번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이해를 못했을 문제일 것 같아서 이 문제도 역시 상급 문제로 나열을 했는데요. 이 문제도 솔직히 5번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든 문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상급이나 아니면 뭐 극상 문제라고 판단될 수 있는 문제다. 어쨌든 풀 필요는 없었다. 1, 2, 3번에서 답이 나왔더라면 중급이나 하급이 됐었겠죠. 자, 79번 문제인데요. 79번 문제는 농지법 문제인데 타용도 일시 사용 승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타용도 일시 사용 승인은 바꿨다가 다시 농지로 오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썰매장이나 지역 축제장이라든가 물건을 매설한다든가 주 목적으로 현장 사무소를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는데 자, 만들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왠지 몇 번 같아요. 그렇죠. 5번 같죠.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자, 끼었다 뺐다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사무소는 만들었다 없애면 되는 거고 매설도 넣었다 빼면 되는 거고 지역 축제장도 바꾸면 되는 거고 썰매장도 바꾸면 되는 거죠. 답은 5번 형태가 되는 건데 눈찜지하고 대부분 이렇게 5번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해서 맞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극상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는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번으로 찍으신 분 많았겠죠. 그래서 그냥 5번 하고 대충 찍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답이 5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답이 1번의 형태로서 이루어져서 나왔는데요. 일단은 니은번이나 디귿번 형태는 옳은 문장 형태로서 만들어 놓고 기업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20제곱미터 이하였기 때문에 이 문장이 틀렸기 때문에 1번 이렇게 나온 건데요. 자, 근데 이건 중요한 경우는 주거를 목적으로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는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앞으로 시행되는 법률이 주거용으로서도 역시 농막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허용하겠다라고 법률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혼동이 있지 않았을까 언론이나 이런 데 접하다 보면 혼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의신청은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의신청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면 고맙겠죠. 그렇지만 안 받아들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80번 문제는 극상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 40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여기가 극상인지 상인지 중인지 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시험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합격을 하신 분들은 되지만 만약에 조금 부족해서 합격을 못 하셨다. 자, 그런데 포기하기는 좀 아깝다 하신다면은 다음 시험 볼 때 그렇죠. 일단은 한번 봐봤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항상 쫄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공법에 너무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은 공법은 시험에 나온 것만 잘 정리하셔서 대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한 암기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충 이게 답이겠지라는 식으로 공부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까지의 공부까지 여러분들이 해서 응용 능력을 확실하게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겠다. 그러면 응용까지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책임지고 쫄지마 공법이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부동산공법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쫄지마 공법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쫄지마 공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